네, 안녕하세요. 대답은 안 들리지만 다 대답하신 걸로 알고 오늘 이렇게 오전 시간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줌 미팅에 참여해 주셔서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단 이 미팅의 취지를 먼저 가볍게 설명을 드리면은 팀보 쌤들 간의 정보 공유의 장으로 마련을 한 겁니다. 향후에는 본사의 계획을 최소화시키고 선생님들 간에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모임으로 진행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우선 오늘 이 미팅을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교육은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사례 공유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래야지. 다양한 스타일로 자기만의 교수법을 안내를 드릴 거예요. 따라서 교수법에도 정답이 없듯이 선생님들마다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교재를 처음에 나눠주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교재를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나눠주는 선생님도 있고 정답은 없지만 이런 스타일들의 공유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자기한테 맞는 그런 것들을 가져가실 수 있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목차를 다 보셨겠지만 일단 시작은 저희 그 호호 에듀에서 해주실 거고요. 호호 에듀는 저희 제주도 지사 그 대표님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수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선생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정보를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 그 PI 선생님들, 저희 PI 선생님이 7분 계세요. PI 선생님들이 수업 운영에 관련해서 다음 달에 있는 교재를 가지고 운영 팁이라던가 노하우를 드릴 것입니다. 잠깐만요. 소리 잘 안 들리시나요? 네, 소리 잘 들리실까요? 소리 잘 들리시면 채팅창에 그 여부를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리가 엄청 작게 그럼 저희가 좀 시스템 확인 좀 다시 하고 죄송하지만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비디오랑 소리를 일단 끄시고 소리 잘 들리실까요? 비디오 들립니까? 네. 그럼 여태까지 저 혼자 혼자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다시 잠시만요. 돼요? 네, 됐습니까? 네. 다시 리바이벌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네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 미팅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미팅은 교육이 아니라 선생님들 간의 정보 공유의 장입니다. 따라서 그 향후에는 본사가 주도하지 않고 선생님들께서 자율적으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그 미팅으로 만들려고 하고요. 이 미팅이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신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요. 교육은 아닙니다. 교육이 아니라 사례 공유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선생님들이 자기가 수업했던 사례를 가지고 발표를 해주실 거예요. 이 교육에도 정답이 없듯이 이 교수법에도 정답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것들이 정답이다가 아니라 어떤 선생님은 교재를 처음부터 나눠주고 하신 선생님도 계시고 어떤 선생님은 마지막까지 교재를 가지고 있다가 끝날 때쯤 교재를 나눠주고 정리하신 선생님도 계시죠. 그 중에 어느 게 더 옳다 틀리다 정답이다가 아니라 선생님들 각자 상황에 맞춰서 좋은 것들을 취해서 수업에 운영을 하시면 그것이 자기만의 정답이 되겠죠.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오늘 수업의 순서를 잠깐 보시면은 우선 사례 발표 첫 번째 그 호호 에듀가 있는데 호호 에듀는 저희 제주도 지사장님이세요. 물론 수업도 직접 하시기 때문에 수업을 하셨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서 사례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있는 그 PI 선생님들 발표가 있는데요. PI는 저희 본사에 7분이 계십니다. 그 오랫동안 저희 수업을 운영을 해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는 다음 달, 그러니까 4호 교재를 기반으로 해서 교육 운영의 팁이라던가 많은 노하우들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 수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그 초등 박나영 선생님 발표가 있는데 저희 수업을 가지고 지금 초등 쪽에도 활용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고 이게 2학기에는 더 많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이 초등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시간을 가지고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첫 번째 순서로 호호 에듀의 그 고미경 선생님께서 사례 공유 발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에듀의 고미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수업은 이제 이번 달에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저희 프로그램들을 같이 공유해 보자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수업의 연령은 5세부터 6세, 7세까지이고 초등학교 1, 2학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저희가 지금 5세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제가 화면에처럼 디귿자 모양으로 주로 앉아 있고, 네. 그리고 제가 이 디귿자 안에서만 동선이 움직여서 수업을 하고요. 맨 처음에 인사 나누기 전에 자리 정돈을 하는데요. 그때 그 교실에서 도움이 많이 필요하는 손이 좀 많이 가는 친구들, 팀보가 아니어도 다른 활동에서도 아마 좀 미흡하고 선생님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저랑 가장 가까운 곳에 앉혀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인사 음원을 틀어줄 때 율동을 하니까 좀 많이 힘들어서 저는 그냥 무릎 2번, 박수 2번 이렇게 치면서 아이들과 1대1로 눈 맞춤을 합니다. 한 명 한 명씩 눈 맞춤을 하면서 이제 수업 준비가 됐는지 이제 저랑 눈을 맞출 때 아이들이 이제 자세도 더 바르게 앉고 그리고 또 더 열심히 하려는 눈빛을 저한테 보이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면서 아이들과 1대1로 인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오늘의 활동을 저는 그 TV에 연결해서 보는데요. TV에 연결해서 오늘 할 활동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사진 자료를 첨부해서 빠르게 보여주면서 그때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만들 그 주제에 대한 그 작품을 머릿속에서 연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다음에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가 시범을 보여주는데 이거는 전개도를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뭐 1번 이렇게 하면서 여기 이렇게 한다. 2번 이렇게 한다. 그 정도 한 1번, 2번 정도까지 단계를 나눠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준비 시작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이제 시작하고 저는 이제 그 디귿자 안에 그 동선을 따라서 아이들이 잘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이거는 처음에 제가 보여줄 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보여주거나 그렇게 해서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다 만들기를 다 보여주고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게 이거는 이제 2학기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연을 보고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요. 만들기를 한 후에 마무리 활동인데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마무리 활동을 하는데 지난달에 2-3단계에서 강아지를 만들었었잖아요. 강아지를 만들고 아이들이 놀이하다가 이제 강아지 목걸이 같은 거를 제시해 주어서 좀 애들이 더 재미있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 하고요. 이렇게 제가 확장 활동을 한 대상은 그 수업에서 남자아이들보다 좀 여자아이들인데 조금 소극적이고 또 놀이를 잘 즐기지 못하는 아이들 대상으로 준비한 거라서 그 여자친구들이 역할놀이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런 어, 강아지 목걸이나 목줄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역할놀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강아지 목줄 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가 강아지 집 찾기라고 해서 출발선에서 이제 강아지 집까지 세 번째 그림에 같이 코딩하면서 이제 찾아갈 수 있도록 같이 게임을 했는데 5명이 하나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3개 정도 어, 게임판을 준비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코딩이 어떤 것인지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확장을 하고 이거 외에도
마무리 한 10분 정도에는 자유놀이를 하면서 유아들이 자유롭게 확장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주고 서로 이렇게 놀이하면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내더라고요. 이번 달에 시소 만들기 할 때 처음에 시소와 양팔조울은 저랑 같이 하고 그다음에 자유놀이 시간에 그걸 토대로 아이들이 투석기랑 대벌레까지 만들었었거든요. 회전 무대 만들 때도 그게 나중에 자유놀이 시간에는 안막이랑 헤어롤까지 자기들이 놀이하면서 확장 활동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좀 아이들이 재밌게 확장 활동할 수 있도록 중점을 많이 두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정돈까지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은 지난주에 했던 그 시소놀이 확장을 영상으로 한번 찍어봤는데요. 책에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저울 재고, 그 다음에 시소놀이 하고, 그 다음에 자유놀이 시간에 아이들이 투석기로 확장이 되었어요. 한번 영상 보여드릴게요. 그냥 다시 동일한. 빨리. 투석기 영상이 지금 화면에 보이나요? 저는 안 보이는데, 보이죠? 교재에는 발바닥으로 되어 있는데 발바닥에 뭘 올려놓으니까 자꾸 미끄러져서 작은 바퀴로 교체했고, 다리를 세워서 투석기, 그 다음에 이거는 대벌레입니다. 대벌레. 네, 그 다음에 이번 달에 할 확장 활동을 보여드릴게요. 투석기에서 확장 대벌레. 네, 이렇게 간단한데 굉장히 재밌어서 아이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번 달에는 6월 달에는 1단계 우리 집 신호등 청진기 쇼핑 카트를 만들 건데요. 우리 집은 지난주에 했고, 이때는 그 집 만들기가 저희 대상 연령이 5세인데 조금 어려워서, 그 문까지는 하지 못하고, 집 틀과 지붕 이렇게 만들고, 도입할 때부터 스토리텔링을 시작해서 늑대가 오고 있고, 이제 집으로 우리가 대피를 해야 된다. 어떤 집을 만들어서 대피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먼저 뭐 지프로 만든 집, 나무로 만든 집 얘기하면서 튼튼한 벽돌집을 만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하면서 놀이하면서 이제 단계별로 만들고 다 완성한 후에 강사가 이제 늑대가 되어서 이제 꼭꼭 숨어라 놀이를 한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뭐 집 안으로 숨거나 아니면 엎드리거나 하면 강사는 돌아다니면서 아이들 간단히 터치해주고 못 찾겠다, 깨꼬리 이렇게 하면 같이 와 하면서 나오면서 이렇게 놀이가 마무리됐거든요. 그렇게 활동했고요. 신호등은 이번 주에 할 건데요. 신호등을 만들고 이제 바퀴 블럭으로 간단히 자동차를 만들고 쿠팡에서 도로 매트를 많이 구입해가지고 이거를 아이들이 확장활동 자유놀이 시간에 제공하면 이제 거기서 같이 신호등이랑 도로놀이 할 것 같아서 이렇게 계획했고요. 그 다음에 3주 때 청진기는 병원놀이더라고요. 그래서 병원놀이가 끝난 후에 이제 약봉투를 만들어서 이제 아이들에게 선물로 주고 쇼핑카트 할 때도 쇼핑카트를 만들어서 이런 장보기 활동까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확장 활동들은 다 간단하게 아이들이 놀이에 흥미를 갖고 자기가 만든 그 작품에 더 스토리를 담으면서 애착이 갈 수 있게 만든 그런 활동이라서 아주 간단하고 2단계 6월 활동을 보면 마찬가지로 회전 무대 만들어서 놀이를 했고요. 회전 무대 만들 때도 처음에는 손으로 돌리다가 이제 AI 로봇이 이제 대신 돌려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모션을 끼워서 돌리면서 놀이를 했고요. 그것도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텔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제 자기들만의 놀이동산이 만들어지고 나중에는 아이들끼리 연결하더라고요.
큰 파란 블럭으로 다 연결해서 뭐 큰 이제 놀이동산도 만들기도 하고요. 그렇게 놀이를 하고, 네, 이번 주에 할 축구장은 병뚜껑을 이용해서 축구공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여자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도 붙이기도 하고 해서 병뚜껑의 종류를 여러 개를 하고, 이제 축구장처럼 프린트물을 나눠줘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이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 앞에 모션 움직이는 부분에 L자 블록 외에도 다른 것들을 꾸며서 이제 예, 더 확대해서 애들 놀 수 있게 했고, 밑에 보면 처음에는 혼자 연습하고 나중에는 친구랑 같이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골 먹으면 기분이 나빠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재밌게 놀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영상 보여주세요. 친구 확장 노래. 네. 네. 처음에 혼자 훈련하고 그다음에 친구랑 같이 게임을 하는데 지금 자꾸 골 먹어서 반대편 친구가 기분이 나쁜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고양이를 만들기를 할 건데 이때는 화면이 예. 고양이 만들기를 할 건데 지금 예상하기로는 작품 만들기를 빼고 몸으로 익히는 코딩 순서 또 이해 교육이라는 주제로 큰 120에 150 정도, 180 정도의 큰 현수막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과 끝에는 고양이 얼굴과 그 고양이 물고기 먹이를 붙이고 그다음에 코딩 순서 그 책에 나와 있잖아요. 그 고양이 순서도를 보면서 어떻게 빠르게 길찾기를 할지 팀을 나누어서 처음에는 선생님과 해보고 그다음에 팀을 나누어서 그 상대방이 코딩 명령하는 대로 다른 팀은 이렇게 움직이면서 몸으로 움직일 수 있게 시작과 끝까지 도착할 수 있게 그런 게임판을 만들어서 어, 코딩 이해 교육이라고 해서 놀이를 한번 보드게임처럼 해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주 근에는 너무 재미있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 놀이에서 블럭으로 간단하게 라바처럼 큰 노랑과 큰 빨강에 눈만 붙여서 그걸 저희가 인형으로 캐릭터로 놀이하고 있거든요. 그 근에 태우면서 놀이하고 마지막 수업 마무리 때는 그 책 교재에 나와 있는 안전 수칙 살펴보기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고양이 만들기 게임판을 제가 어떻게 영감을 받았냐면 이렇게 코딩 교육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접목시켜서 저희 활동지에 나와 있는 게임판을 이제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게 고양이랑 이 빨간 블럭, 파란 블럭 이거 순서도만 네모나게 다시 카드로 만들어서 이렇게 붙이면서 놀이할 수 있고 팀을 나눠서 게임할 수 있도록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시소는 아까 보여드린 저울 만들고 투석기랑 대벌레로 확장 놀이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미끄럼틀은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가운데 점수판을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사용했어요. 그 점수판을 두 팀으로 나눠서 서로 게임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세 번째 농구 골대 만들기에서 농구 공이 어떤 걸 할까 하다가 그 쿠팡에 보니까 단단하고 괜찮은 공이 있더라고요. 이거 가격이랑 같이 올려봤고요. 퀸으로 움직이면서 농구 골대에 골을 넣을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차단기도 차단기 만든 다음에 도로매트를 확장 활동할 때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6월달 수업을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너무 처음이라 저는 너무 서툴게 말씀드려서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이 우렁찬 박수 소리가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화면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 선생님께서 많은 그 노하우와 정보들을 풀어주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저희 본사에서도 아까 보여주셨던 그런 여러 가지 그 게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도 좀 취합을 해봐서 괜찮은 것들은 본사 차원에서 제작을 해볼 생각도 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그런 좋은 정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그 문자창에 보면은
패들렛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지금 발표되는 자료나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 자료들을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셔서 중간중간에 다운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께서 지금 사례 공유를 해주실 때 궁금한 사항이나 있으시면 얼마든지 이제 문자라든지 혹은 뭐 음성도 가능하겠지만 여러 가지 채팅창을 활용을 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PI 선생님이신 박재현 선생님께서 다음 달 수업 내용을 가지고 실전에서 느꼈던 경험치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박재영 강사입니다. 저는 이제 수업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수업이 조금 더 편했다, 이렇게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제 경험들을 몇 가지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자주 썼던 게, 저도 GI 때 PI 선생님한테 이제 배워서 쓰는 방법인데, 팀버박스라고 있어요. 근데 이 팀버박스가 뭐냐면, 제가 친구들한테 얘들아 이제 앞에 보세요 해도 친구들이 블럭 만지다 보면은 선생님 말 좀 안 듣고 자기 활동에 집중하느라고 교사의 말에 집중하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제 앞에 보세요 대신 자 얘들아 팀보 박수 칠 거예요. 팀보 하면은 그 박자에 맞춰서 박수 4번 치고 딱 손바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제 교사의 말에 집중하고 활동을 멈추고 네, 교사의 말에 집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 좀 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팀보를 좀 느리게 한다. 그럼 팀보 하면 박수도 느리게 이렇게 하고, 좀 빠르게 팀보 아니면은 팀보 이런 식으로 하면 애들이 박수를 딱 이렇게 해서 집중이 되고 수업 환기하는 데 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서 공유를 해 드리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 수업하다 보면은 연령이 혼합반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 인원이 뭐 20명 이상씩 이렇게 많은 원들에서는 실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때 실력 차이 많이 나면 어떤 친구는 정말 작품을 막 2-3분 만에 뚝딱 만들어 버리고, 또 어떤 친구는 뭐 20분 동안 계속 헤매고 있어서 교사가 도움을 막 많이 줘야 되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이제 빨리 잘한 친구들한테는 그 보조 선생님 같은 거를 이제 지휘를 줘요. 그럼 한 2친구, 3친구 정도 보조 선생님 지휘를 주면 그 친구들이 굉장히 또 좋아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게 만들다가 도움이 필요한 친구 이렇게 손을 들고 있으면 보조 선생님이나 제가 가서 이제 도와주는데, 이때 보조 선생님을 활용할 때는 선생님들한테 이제 얘기를 꼭 해야 돼요. 보조 선생님이 다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친구가 어려워하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좀 틀린 부분, 이런 부분만 좀 도움을 주는 거다라고 미리 이렇게 안내를 해 주고 보조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야지, 안 그러면 보조 선생님들이 가 가지고 친구 작품을 다 만들어 버려요, 자기가. 그러면은 이제 못하는 친구는 계속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놓치니까 실력이 늘지가 않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시간이 이제 뭐 본 교재에 있는 활동 같은 거를 할 때도 이제 시간이 없을 때도 있지만, 시간이 쪼끔 수업이 이번에 쪼끔 많이 남는다든가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활동까지 다 했다든가 해서 시간이 남을 때는 저는 이제 주제별로 어떤 자유 작품을 만들어서 그거를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 아이들이 이걸 또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시간 안에 발표를 다 못해서 다음번에까지 꼭 이어지고 이러는데, 가령 뭐 주제가 소파였다 그러면은 소파에서만 이제 멈추는 게 아니고 그날에 집에 있는 가구나 가전제품까지 한번 우리 친구들이 만들어 보자. 개별 작품도 좋고 아니면 짝꿍이랑 협동 작품도 좋다. 이렇게 안내를 해 주면 친구들이 빨리 다 만든 친구는 저한테 검토를 받고 남는 시간 동안에 자기들이 이렇게 창작하는 어떤 그런 활동을 해서 또 발표하는 시간까지 주면 아이들이 더 재밌게 수업에 참여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책인데, 이제 이것도 이제 책을 활용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이제 거의 활용 안 하고 선생님이 안내해서 해 주시는 선생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저의 경우는 2달 정도는 책을 거의 활용하지 않고 끼는 거를 제가 이제 알려 주고,
달째부터는 조금 쉬운 작품이 나오면 저는 조립도를 보고 만드는 거를 계속 훈련을 조금씩 시키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처음부터 조립도를 보고 잘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 아이들도 이제 큰 블럭, 작은 블럭 구분하는 법부터 뭐 그리고 가령 뭐 이거는 있어 뭐 고양이에서도 이렇게 고양이에서도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부분을 여기다가 어떻게 꽂아야 되는지, 집게끼리 연결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좀 헷갈려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도 계속 훈련을 시키면은 이제 아이들이 잘 하거든요. 이 화살표가 이 등 부분에서 집게로 연결된다. 이렇게 해서 밑에 그림이랑 같이 보면서 훈련을 시키면은 아이들이 좀 나중에는 잘하게 되면 선생님들 수업이 훨씬 수월해져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만들고 도움이 필요한 친구만 손을 들고 하면 교사가 가서 도와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면 좀 더 편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블럭이 섞이는 문제인데 다른 강사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수업할 때 블럭이 중간에 "저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 블럭을 찾아 헤매느라 수업이 계속 흐름이 저는 끊겨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수업 끝나고 한 5분 전에 블럭 정리하는 걸 무조건 하기는 해요. 근데 처음부터 아이들한테 뭐 "이거 책 보고 블럭을 정리해라."라고 하면은 아이들은 잘 못하고 처음에는 이제 훈련이 될 때까지는 저는 "큰 파랑 3개." 교사가 외치면 아이들이 다시 "큰 파랑 3개." 재창하면서 그걸 파우치에 넣는 이렇게 훈련을 계속하고 나중에는 이제 아이들이 교재를 보고 따라서 정리를 하는데 사실 한 70-80%는 잘하지만 20-30%는 그래도 못해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블럭이 제 손에 남아 있거든요, 아이들 블럭이. 그러면 이 블럭들은 바구니 같은 데 넣어 놨다가 다음번 수업할 때 그 블럭들에 제 여분 블럭들을 좀 더 추가해서 그 교실 앞에 선생님 바구니라고 해서 두면 아이들이 조립하다가 부족하면은 가지러 가서 껴서 만들고 혹시 또 이거 이번 달 교재에는 큰 노랑이 4 개인데 난 5 개네? 그럼 남으면은 거기다 다시 채워 넣고 이런 식으로 하니깐 제가 수업할 때 쪼끔 그 교구가 섞이는 문제 때문에 방해되는 일이 쪼끔 줄어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까지 네 안내해 드리고 그다음에 조립할 때 조립하는 방법 같은 걸 쪼끔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저는 5세 4 작품이랑 7세 2 작품을 제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제 5세 같은 경우는 우리 집인데 이게 우리 집이 생각보다 아이들이 쪼끔 어려워해요. 근데 이제 본사에서 약간 개편되는 걸로 이제 공유를 해 주신 파일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제 크게 바뀐 부분이 교재랑 바뀐 부분이 여기 뭐 눈알 붙이는 거 이거 쪼끔 바뀌었고 옆에 이렇게 더 확장돼서 더 끼는 게 있는데 그거 빠지고 그리고 여기 작은 초록이랑 작은 파랑의 위치가 변경이 됐어요. 근데 이게 변경이 되니깐 그 작은 파랑 등에다가 작은 초록을 껴야 되는 게 집게끼리 연결해야 되니까 쪼끔 더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변형된 걸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낄 때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낄 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런 문 같은 거 낄 때 아이들이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먼저 문 모양 만들려고 하면 여기까진 잘 만들어요. 근데 이렇게 작은 초록에다가 이제 연결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돌아가서 안 맞으면은 이제 이 부분을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낄 때 이걸 두고 그냥 끼지 말고 이거를 한번 부셔서 여기다 끼고 또 이제 안 맞는 부분 여기다 이렇게 끼고 여기 안 맞는 부분은 돌리면 아까 문을 이미 맞춰 놨기 때문에 이 작은 노랑 부분은 다시 그냥 딱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낄 때는 완성해 놨던 걸 한번 분리했다가 다시 끼는 방법을 저는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호등인데요. 저는 이제 이거 큰 초록, 작은 초록 이거 쓸 때 큰 별, 작은 초록으로 쓴 거는 작은 별, 큰 초록만 쓴 거는 큰 별 이렇게 하고 큰 초록 하나랑 작은 초록 하나 쓴 거는 뭐 찌그러진 별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찌그러진 별을 할 때 아이들이
여기다가 껴야 될지, 여기다 껴야 될지 막 되게 헷갈려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신호등 만들 때는 이게 뭐 조금 바뀌어도 위치가 바뀌어도 크게 상관이 없는데 어떤 작품을 할 때는 이게 위치가 바뀌어 버리면 작품이 아예 완성이 안 되거든요. 가령 이렇게 카트 같은 거 할 때는 이게 위치가 바뀌면은 이게 나중에 아기가 안 맞아 가지고 이 작품이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저는 먼저 작은 초록이랑 큰 초록을 끼고 시작하지 않고 작은 초록을 이렇게 3개를 먼저 이렇게 이어 놓고 여기다가 빨간불, 노랑불, 초록불 이런 식으로 먼저 껴 놓고요. 이렇게 껴 놓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큰 초록을 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헷갈려 하지 않고 아이들이 잘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3번째로는 청진기인데 교재에 있는 청진기도 굉장히 어려워서 그 여기도 개편된 거를 저도 사용하려고 저도 하는데요. 이렇게 만들 때는 저는 이거를 이렇게 코끼리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운데 초록에다가 어떤 걸 이을 때 이제 "코끼리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이제 코끼리에다가 이제 5 세니까 좀 연령에 맞춰서 코끼리에 뿔이 났어. 작은 빨간 뿔 났어. 작은 빨간 뿔을 연결. 그리고 그 위에 큰 파란 뿔이 났네. 큰 파란 뿔 연결. 그리고 뭐 큰 노랑 뿔이 났네. 큰 노랑 뿔 연결 이런 식으로 해서 청진기 윗부분 완성하고 이제 아랫부분을 작은 노랑 동그라미에다가 이제 큰 파랑 연결해서 이제 청진기를 완성하는데요. 이 작은 노랑 동그라미도 제가 껴보니까 아이들이 좀 어려워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이제 작은 노랑 2개 껴서 C자 만들고 또 작은 노랑 2개 껴서 C자 이렇게 2개를 만드세요. 이렇게 하고 이 2개를 이제 합칠 건데 자 밑에 부분부터 맞춰보자. 밑에 부분부터 맞추고 이제 이렇게 돌리고 그럼 위에 부분이 또 안 맞잖아요. 그럼 다시 쪼개서 위에 부분 맞춰보자. 이렇게 돌리면 위에 부분도 맞고 밑에 부분도 맞춰놔서 이렇게 껴져요. 근데 이거는 조금 아이들이 어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하고 청진기에다가 이제 연결하면은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4번째는 이제 카트인데 이번 달 교재 중에서 카트가 제일 어려워하지 않을까 저는 싶기는 한데 이제 이 카트도 만드는 방법 순서를 저는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큰 초록에다가 작은 노랑 이렇게 껴서 코끼리를 4마리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럼 코끼리가 이제 4마리가 완성이 되죠. 자, 3마리. 네, 이렇게 코끼리가 4마리가 완성이 되면 코끼리 이 친구랑 짝꿍 이렇게 둘둘씩 짝꿍을 지어주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짝꿍이 지어지면 이제 코끼리가 이제 마주 봐야 되는데 마주 본 코끼리한테 작은 파랑으로 이제 연결을 해주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코끼리 4마리가 이제 마주보고 연결이 됐죠. 그리고 나서 작은 초록, 그 다음에 작은 파랑, 작은 초록 이렇게 연결을 한 걸 2개를 만들어서 여기 카트 위에다가 이제 올리면 돼서 이렇게 이 순서대로 저는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찌그러진 별을 만들어 놓으면 이 찌그러진 별에 이 파랑을 여기다 연결해야 되는지 여기다 연결해야 되는지 아이들이 이제 헷갈려서 이제 카트가 이제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았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저는 바꾸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소인데 저는 이 시소 수업 7세의 1번 작품이에요. 이 시소인데 시소를 저는 수업을 하기는 했는데 저는 이거 조립도 보고 아이들한테 만들라고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시소는 잘 만들더라고요. 그 6세 아이들이 지금 올해 처음 하는 친구들인데도 조립도 훈련을 조금 해놔서 그런지 이제 조립도 보고 만들었는데 헷갈려 했던 부분은 여기 부분이에요. 이 이제 시소의 끝부분이 발바닥 작은 파랑 큰 노랑 순서인데 이 큰 노랑에다가 이 발바닥을 바로 꽂아버리고 이 작은 파랑은 위치를 막 헤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립도 주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설명을 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이 헷갈릴 수 있으니 자, 큰 노랑, 그 다음에 작은 파랑, 발바닥 순서야라고 이제 안내를 해주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조립도를 보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해봐도 실세는 괜찮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끄럼틀인데요. 미끄럼틀도 만들기가 조금 어렵다고 저는 느껴졌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파랑 이용해서 작은 H 만들라고 하고 큰 파랑 이용해서 큰 H 이렇게 만들라고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두 개를 연결할 때 평소 하던 대로 이렇게 끼고 했더니 자꾸 이제 분리가 되더라고요. 이 작은 초록이랑 뭐 작은 파랑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거는 다른 집게를 이용해서 한쪽은 이렇게 뾰족한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 놓고 작은 H는 이렇게 집게 모양처럼 이렇게 파져 있는 거 집게 모양으로 만들어 놔서 돌려놓고 조립을 하자라고 하면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큰 H 밑에다가 큰 초록을 이렇게 연결해서 미끄럼틀 앞부분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제 생각에는 작은 노랑이랑 큰 노랑에서 C자 만들고 큰 노랑이랑 큰 빨강에서 C자 만들어서 얘는 노랑씨, 얘는 빨강씨라고 부를 건데 노랑씨의 큰 노랑의 이제 등 부분에다가 이 빨강씨 노랑에 이렇게 집게를 이렇게 꽂을 거야. 이렇게 C자 2개. 그래서 3자처럼 만들어 볼 거야.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고 수업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저 여기까지 제 사례 좀 안내해드렸고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 잘 활용하셔서 수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시간들 되셨는지요? 박준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중간중간에라도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많은 신입 선생님들 또 이런 질문을 하실 때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경험 많으신 선생님들도 들어와 계시지만 신입 선생님들도 좀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이런 좀 많은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들한테 좀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기회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박재현 선생님께서도 어떤 내용을 그 노하우를 풀면 좋을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수업하실 때 아이들과 일어나는 일들, 뭐 아까 박수라든지 혹은 이제 블록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팁들을 앞에 공유를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부탁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많은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저희 역시 PI 선생님이신 최지연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지연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지연입니다. 내 소리 잘 들리시죠? 네, 저희 박지연 선생님이 이어서 저희 3-3회 농구 골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농구 골대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부분부터 완성을 하는 걸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 교재 앞면을 보시면 이제 보이시나요? 흐리게 보이는데. 지금 책이 좀 흐리게 보이는데요. 앞에는 이제 모션이 없이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뒤에 13페이지 심화로 가시면은 모션을 퀸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이제 퀸을 끼고 윗부분을 끼우는데 골대를 끼울 때 여기 부분이 우리 친구들이 끼우다 보면은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인데 처음에 여기를 만들기 전에 작은 파랑과 작은 초록을 이제 여기 처음에 시작하는 친구들은 이 부분도 조금 어려워하는데 저는 요거를 이렇게 끼우다 보면 아이들이 힘이 없어서 이렇게 끼워진 상태로 이렇게 분리되게 잘 끼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바닥에 내려놓고 위에서 파랑을 두 손으로 꾹 누르면 딱
소리가 난다고 이렇게 친구들한테 얘기하면서 바닥에 내려놓고 위에서 이렇게 눌러서 끼울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만들고 농구 골대를 만들 때 요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여기 공이 이렇게 걸리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친구들하고 이렇게 바깥으로 갈 수 있도록 네, 요 부분을 주의해서 만들자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농구 골대는 이제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요 상태로 시작하면은 공이 여기에 핀에 걸려가지고 네, 잘 들어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돌린 상태로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원마다 조금씩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원은 여기 위에 동그란 부분까지 완성을 할 수 있는 원도 있지만 어떤 원 같은 경우는 요 원까지 다 하다 보면은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원 같은 경우는 그냥 과감하게 생략을 하거나 이렇게 간단하게 위에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었고 바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신임 선생님들은 이 책에 있는 걸 모두 만들려고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수업을 하다가 이 정도 했는데 시간이 모자르다. 그러면은 그래 요 원은 과감하게 빼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놀이를 하자. 그래서 저는 작품을 책하고 똑같이 완성하는 것보다는 어, 아이들이 놀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려고 네,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 수준을 좀 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 같은 경우는 이런 집에 있는 볼풀공을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시면 저는 이런 탱탱볼, 또 탱탱볼을 사용하면 튀기는 게 또 달라서 아이들이 놀이가 조금 더 달라질 수 있고요. 네, 아니면 이런 탁구공, 다양한 공을 가지고 친구들이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4의 4번 차단기 수업 같은 경우는 어, 큰 초록과 큰 파랑을 이제 모션에 끼울 때 이것도 동일하게 친구들한테 머리가 밑으로 내려오고 저는 이제 이거를 머리, 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머리 우리 머리다 끼우자 아니면 팔에다 끼우는 경우는 팔 꼭꼭꼭꼭꼭 해서 팔에다 끼우고 이런 방법으로 하는데 자, 요거는 머리를 밑으로 우리 책상으로 향하게 하고 책상이나 바닥으로 이렇게 향하게 하고 자, 파랑에 쏙 들어간 우리 날씬한 배를 검은 등 부분에 딱 끼워서 파랑을 꾹 눌러주면 딱 소리가 나죠. 이러면 잘 끼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저는 요 부분에 거의 이제 이름으로 스티커로 친구들의 이름을 여기다 붙여주기 때문에 자 이름표가 붙어 있는 넓은 부분에다가 우리 끼워 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냥 끼우면 잘 안 끼워지거든요. 그래서 밑에 집게가 먼저 들어가고 위에가 나중에 들어가게. 요렇게 끼우면은 그 기호 표시된 거는 제가 그 친구들 거랑 제 거랑 이제 블럭이 섞일까 봐 표시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따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초록 같은 경우에는 보이시나요, 혹시? 어, 이렇게 이게 자꾸 흐려지네요. 이렇게 스티커를 제가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검은색 이렇게 붙여놓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빨간색을 이렇게 세 개를 다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아까 별 만들기를 할 때 이렇게 하고 나서 친구들이 이거를 좀 분리를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럴 때는 이게 자꾸 흐려지네요, 색깔이. 네, 요거를 빨간끼리 잡고 검정끼리 잡고 분리를 하면 친구들도 잘 분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표시가 되어 있긴 한데 이게 사실 잘 안 보여서 저는 스티커로 친구들한테 네, 여러 색깔을 주어서 예, 스스로 분리를 해볼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차단기 지금 하고 있었는데 경비원 그 다리 보시면 큰 빨강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 밑에다 이제 우리 교재는 머리에다가 그 발바닥 블럭을 사용했는데 요거를
빨강 밑에 발바닥으로 하면 조금 더 잘 세워져서 친구들이 이렇게 놀이를 할 때, 네, 잘 할 수 있고요. 뭐 집에 도로매트나 자동차 이런 거 있으시면 조그만 자동차 이런 거 같이 가져가서 활동하시면 친구들이 조금 더 즐겁게 네, 수업에 참여를 네,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저희 만 6세 이권 교재로 네, 말씀을 드릴게요. 이권 교재 첫 번째 작품이 지금 회전 무대인데 이제 바닥 부분하고 윗 부분하고 나눠서 네, 조립을 하고요. 바닥이 사실 돌아가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밑에 부분부터 만들고 위에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 여기는 조금 시간이 부족한 부분 같으니까 밑에 사실 작은 파랑 같은 경우는 생략을 해도 작품에 무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략해서 네,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션 회전 무대 같은 경우는 이제 모션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 핀을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그 양팔 블럭 사용해서 핀을 사용하는 그런 회전도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회전 무대 같은 경우는 핀을 사용해서 먼저 앞에 있는 작품으로 먼저 만들고 시간이 남는 친구들의 경우엔 반원이나 이런 원의 경우에는 이제 회전 핀을 제거를 하고 핀을 껴서 그렇게 작품을 만들어서 해보도록 하고 있고요. 그 옆에 활동지가 있는데 그 활동지에 보면은 사실 제일 뒤에 나오는 그네 이런 작품들이 다 나와 있어요. 또 저는 활동지 같은 경우는 회전 무대 옆에 있는 활동지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하지 않고 제일 마지막에 네, 이걸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네 만들기를 할 때, 그러니까 전 책을 앞에 부분에는 잘 주지 않거든요. 친구들에게 회전 모델을 만들면서부터 책을 주면은 회전 모델을 만들고 잘 만드는 친구들은 뒤에 부분을 먼저 봐요. 그리고 관심 있는 거를 뭐 그네도 있네. 그리고 그네를 만들어 버리고 정작 그네를 만들어야 되는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 저 그거 다 했는데요. 이렇게 돼서 수업이 다른 수업에 조금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1번, 2번, 3번 이런 부분에서는 책을 주지 않고 이제 4번에 있는 그네를 만들 때 책을 주고 만들도록 하고 그 전에 이제 그네를 만들기 전에 활동지를 1가시에 있는 활동지를 친구들하고 하고 그리고 나서 4번을 펴서 그네를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네의 경우에도 이제 완성이 되는 원이 있지만 처음 시작하고 이런 원의 경우에는 완성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네도 이제 그 틀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틀을 먼저 만들고 의자의 경우에는 시간이 남으면 원에 있는 인형이나 이런 부분을 사용해서 의자에 태워서 놀거나 아니면 L자 블럭 이런 블럭을 태워서 놀이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의자 부분을 제일 마지막에 만들 수 있는 친구들은 완성을 하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그냥 우리 퀴들 가지고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준을 꼭 이걸 완성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친구들이 놀이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완성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은 하고 아니면 놀이를 하고 싶으면 놀이를 하고 약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네, 저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네는 그네 끝났고 이제 저희 두 번째 그 축구장이 있는데 아까 그 호구 에듀에서 하신 부분 같은 게 제가 보니까 그 축구 골대만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사실 사람을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먼저 만들어서 발을 이용해서 네, 공을 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축구 골대는 친구들이 만들고 어, 축구 골대에 네. 요 빨간 부분이나 요런 부분을 만들지 않고 놀이를 진행을 하다가 조금 더 친구들이 잘하게 되면 그때서 이제 요 빨간 부분을 만들어서 더 막을 수 있게 또 그다음에 이 안에다 또 모션을 끼워서 네, L자 블럭을 끼워서 확장해서 더 막을 수 있게 이렇게 저는 골대를 조금 더 확장해서 네, 확장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고양이
부분이 있는데 고양이는 머리를 먼저 만들었고요. 그리고 고양이에 보시면 꼬리 쪽에 큰 초록에다가 작은 빨강을 이렇게 연결을 한 다음에 꼬리를 끼우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 이게 큰 초록이랑 그 빨강이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잘 되지 않고 조금만 놀이를 해도 이렇게 잘 빠지고, 이런 일이 많이 있어서 저는 작은 초록을 이용해서, 작은 초록은 이제 더 단단하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작은 초록을 끼우고 엘자 블럭을 이렇게 끼워서 이런 식으로 꼬리를 만들 때 사용을 했습니다. 네, 이거 지금 교재 진행된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저는 블럭을 원마다 정리할 때 이렇게 이렇게 폴리백에다가 각 원에 그 원 이름을 적어 놓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잘 안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원 이름을 적어놓고 수업할 때마다 오늘은 여기 가는 날이네. 그러면 이 봉투를 들고 가고, 네, 오늘은 이 원에 가는 날이네. 그러면 이 봉투를 들고 가요. 그리고 월경을 사용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그 연교구 구성표를 여기 뚜껑에다가 붙여놓습니다. 그러면은 친구들이 이 구성표를 보면서 선생님 저 5개 있는 여기 구성표에는 5개라고 적혀 있는데 6개 있어요. 그러면 저에게 이제 하나씩 갖다 주거나 아니면 선생님 저 4개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 원을 만든 봉투에서 친구들에게 이제 하나씩 찾아가지고 친구들에게 주는 방법으로 블럭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이제 수업을 하시다 보면은 목이 많이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무선으로 된 마이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를 사용하면 아무래도 선생님들 목도 보호를 할 수 있고, 근데 무선의 경우에는 이제 충전이 잘 안 돼서 안 되는, 이 마이크 충전이 조금 부족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어, 이렇게 유선으로 연결된 마이크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2가지를 필수로 꼭 가지고 다녀야 돼. 유선이 조금 소리는 크고 괜찮긴 한데, 어, 이게 선이 친구들하고 이제 조립해주고 하다 보면 이 선이 친구들한테 많이 걸려가지고 걸리적거리거든요. 그래서 유선을 사용을 하는데, 네, 예비로 요거 하나는 제가 꼭 챙겨가지고 제 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수업을 하실 때 원별로 그 수준을 파악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원의 경우에는 조금 느리니까 이 정도까지 하고 아이들이 잘하면 여기까지 아니면 안 되면 여기까지 이 수준을 조금씩 원별로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시고 원에 가시면 네, 조금 수월하게 수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시소 발바닥 블럭을 제가 지금 못 읽었는데 잠시만요. 이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교재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 2, 3번 진행할 때는 교재는 친구들한테 거의 주지 않고 4주차 수업을 할 때 교재를 주고 친구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근데 이건 요 부분이 책을 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단원이 있는 경우에 저는 주수를 바꿔요. 그래서 3주와 4주를 바꾸던지 이렇게 해서 마지막 주에 우리 이런 거 만들었었지 확인을 하면서 오늘 4번째는 4번째 수업은 너희들이 참고하면서 같이 해볼 거야 라고 하면 친구들이 수업에 조금 지장을 받지 않고 교재를 활용을 할 수 있어서 저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만 5세 수업에 그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2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 책을 나눠주고 권고하는 시간도 이제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저는 2단원을 한 주에 몰아서 시작을 해서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블록 만들기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저는 놀이 시간을 이제 블럭을 이용해서 놀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 팀보송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저도 3월에 시작할 때는 친구들이 율동을 해도, 이 노래도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5월, 6월 되니까 너무 좋아하고, 율동도 너무 잘 따라해요. 근데 이제 저희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나오는 그 부분에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빨강, 파랑, 노랑, 초록 이렇게 처음에 진행을 했었다가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고 4월이 넘어가고 나서는 교실에서 빨강, 파랑 할 때 찾는 거야. 빨강 여기 있네, 파랑 저기 있네, 노랑 여기 있네, 초록 여기 있네. 이렇게 이제 교실에서 색상을 찾아가며 네,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친구들에게 그거 먼저 준비를 할게요. 네. 빨강, 파랑, 노랑, 초록 이렇게 네 친구들이 찾을 수 있도록 이제 그래서 이제는 친구들이 우리 팀보송 할까 하면은 벌써 이제 블럭을 이제 다 찾아서 앞에 놓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가끔 일부러 빨강 못 들었다 이러면서 제가 일부러 실수를 해요. 저희 선생님들이 너무 잘하시면 조금 느린 친구들은 좌절을 하거든요. 네. 선생님들이 먼저, 선생님도 오늘 빨강 못 집었어. 선생님도 오늘 노랑 못 집었어. 이렇게 하시면, 선생님도 못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조금 느려서 못했던 친구들도, 선생님도 틀렸어. 괜찮아. 이러면서 같이 또 즐겁게 참여를 하고 그렇게, 네,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저희 앉는 그 대열도 사실 조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디귿자로 앉으면 사실 수업을 할 때 제일 집중도가 높고, 네. 한데, 원마다 또 사정이 달라서 어떤 원회 같은 경우는 뭐 책상에서 앉아서 하는 원도 있고 해서, 한데, 선생님 쪽으로 최대한 시야를 모으시고, 어, 선생님의 동선을 최소화하시는 게 선생님들 수업하시는데, 네, 좋으실 것 같아요. 음,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잠시만요. 제가 톡 지금 글 올라오신 거 있는지 한번 볼게요. 발바닥 블럭을 작은 바퀴로, 그 파랑이 등에다가 이렇게 핀이랑 끼워서 바퀴랑 끼울 수 있는데, 요게 잘 안 되신다 그러면은, 선생님들 파랑이랑 그러면은, 어, 파랑이랑 위치를 바꿔서 얘를 사용해서 여기다가 핀을 끼우면은, 네, 초록의 머리에다 끼우면은 잘 떨어지지 않으실 수 있어요. 여기다 끼우는 것보다 요게 잘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빠진다는. 그럼 여기다 요 순서를 바꿔서 요렇게 끼우시면 조금 더 안 떨어지게 튼튼하게 잘 꽂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 네, 혹시 생각나시면 채팅에 올려주시면 확인을 하고요. 네, 별로 큰 팁 같지 않을 수 있는데, 또 신입 선생님들은 조금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설명을 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개요? 아, 마무리는 저는 간단하게 해서, 자, 오늘은 그네를 만들어 보았어. 오늘 그네가 어떻게 움직였지?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여서, 너무너무 잘해. 오늘 잘했다. 박수로 잘했다. 그리고,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백업손 착착. 팀보 선생님께 인사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인사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어, 마무리 인사 요거 말씀드린 거 말고 저는 마무리할 때는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주로 좀 칭찬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누가 이런 거 어려워하지 않고 너무 잘했어. 사실 잘하는 친구들은 그냥 있어도 잘하는데 못하는 친구들은 내가 이거 못하겠어 싶으면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친구들을 좀 더 끌어오기 위해서 그런 친구들 위주로 칭찬해주고 이렇게 블럭 끼우는 걸 사실 이것도 어려워하는 여자친구들이 있거든요. 집게를 끼우는 것도. 그래서 뒤에 선생님이 해주지 않아. 그렇지만 도와줄 거야. 그래서 여기 톤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같이 끼워서 이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뒤에서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이 자료를 있으신가요? 여기서 올릴 수도 있죠. 일단 일단 그 자료를 이거는 옛날에 일단 정리를 해야 돼. 네. 전개 아, 어떤 사진 자료 말씀하실까요? 자, 어, 저는 사실 블럭 수업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들어서 놀이를 하는데 집중을 하지 사실 이런 앞에 도입을 저는 짧게 해요. 왜냐하면 만들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사진 같은 걸 그렇게 준비를 하거나 하지 않는데 뭐 집에 청진기가 있으면 간단히 보여주시거나 이러긴 하죠. 저는 따로 이렇게 자료를 매번 준비해서 보여주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최진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네, 저희 그 PI 선생님들은 최소 경력이 3년 이상, 6, 7년 되신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교육이 아니라 공유라는 개념에서 수업에 필요한 어떤 노하우들, 그러니까 교육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여러 가지 노하우, 아까 뭐 블록 관리라든지 뭐 T자 분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율동까지 다양한 노하우들을 그 공유를 해주셔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래 순서상으로는 그 박나영 선생님께서 초등 관련된 사항을 한번 공유를 해주시기로 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초등에는 아까 중간에 어떤 사진이라든지 사진 자료 말씀하셨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네. 수업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은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데 좀 제한이 있지만 초등에서는 시간이 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활용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간이 11시라서 박능 선생님이 그 자료를 되게 잘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 짧은 시간에 공유하기에 그 만들어 주신 내용을 충분히 발표하기에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다음 달 저희 요 미팅 때 공유하는 걸로 하고 지금 남은 시간에는 그 사전에 저희한테 오늘 이거 신청을 받으면서 그 질문을 올려주신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질문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공유하고 답을 드리는 시간으로 가져가고자 합니다. 크게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어떤 거였냐면은 이 선생님 같은 경우도 초등 현재 그 돌봄 현재 지금 늘봄이나 이런 쪽이 수업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네, 초등 수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수업 시간이 좀 길죠. 그리고 인원이 한 반에 20명 정도 되다 보니 바른 자세로 앉아서 집중하기에 좀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그 규칙을 지키지 않는 꼭 이런 학생들 있죠. 이런 산만한 학생들이 있고 한데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답을 주실 수 있는 그 선생님들 계시면 그냥 자유롭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뭐 꼭 초등이라고 해서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유치원도 역시 인원은 많고 그리고 장난치는 친구들도 있고 이럴 때 나는 이럴 때 이렇게 했더니 되게 분위기 잘 잡히더라. 이런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그런 게 있으시다고 하면은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채팅으로 올려주셔도 좋고 뭐 화면으로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없으신가요? 자,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으로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선생님도 이거 첫 번째 질문도 좀 답을 해주세요. 말할 때 마이크 끄고 얘기하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 이거 이대리님 설명해 주세요. 자, 지금 자리 바꾸죠. 저희가 그 방학 기간에 특강이 일주일에 2번 정도 예정되어 있는데 이 선생님 같은 경우 고민이 이런 특강 관련, 그러니까 기존의 정규 교환 내용 말고 특강 관련해서 어떤 커리큘럼이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는 저희 본사에서 오지 팀장님께서 간단히 저희 특강 자료에 대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혹시 필요하시면 봐주셨다가 이런 특강 때 적절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료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특강, 네, 방학에 이제 한 달 정도만 수업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3가지 종류의 네, 특강 이제 파일이 있거든요. 이제 한 개는 동물 로봇 이제 시리즈, 그리고 하나는 모빌리티라는 시리즈, 그리고 세 번째는 모션이랑 퀸 2개를 활용한 이제 활동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거를 공유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되나요? 네. 일단 동물 로봇 시리즈 같은 경우는 거미 로봇, 꽃게 로봇, 물고기 로봇, 정갈 로봇 이렇게 해서 4가지 종류를 만들 수 있고요. 이제 블록은 사실 영교구인 데는 뭐 크게 이제 블록의 수량에 제한 없이 이걸 충분히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월교구 같은 경우는 만약에 5, 6호 수업을 하셨으면 3, 4, 5 수업을 하셨으면 그걸 보내시지 마시고 이제 5호 반쪽 교구만 신청을 하셔서 합쳐서 이제 수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선택은 자유로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이나 아니면 이제 모빌리티라고 이제 자동차나 이런 거 만드는 네, 이렇게 오토바이, 우주선, 잠수함, 헬리콥터 이렇게 4가지 작품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활용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초등 같은 경우는 뭐 모션이랑 퀸 해가지고 옆에 친구랑 같이 해서 이제 조금 더 확장한 활동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있는 자료예요. 근데 이게 패들렛에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자료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지가 않아서 저희가 뭐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저희가 메일로 이거는 보내드리거나 카페에다가 일단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모션킨 2개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손인사 로봇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인사하는 거 모션이랑 킨 2개 이용해서 꼭 케이블이 없더라도 그냥 할 수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사 같은 경우는 뭐 케이블 선을 뭐 구매해 주셔서 같이 진행을 하기도 하고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 그냥 따로따로 또 진행을 많이 해요. 그래서 손인사 로봇, 뭐 수영 로봇 해서 수영 선수 만드는 거 그리고 그다음 이제 바퀴 로봇이라고 이렇게 자동차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션 이쪽 바퀴와 퀸 이쪽 바퀴를 이용해서 앞으로 움직여보고 뭐 뒤로도 움직여보고 한쪽만 돌려서 오른쪽 회전, 왼쪽 회전 이런 식으로 바퀴 로봇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 작품은 아기 거북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아기 거북이 만들어서 앞으로 이동하는 네, 이런 활동으로 해서 방학에는 이렇게 방금 전달해드린 동물 로봇 그리고 모빌리티, 그리고 이렇게 모션 퀸 이용한 3가지 작품을 저희가 파일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교재로 인쇄된 파일은 없어요, 현재. 그래서 파일로만 저희가 뭐 카페에다가 이제 업로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네, 일단은 방금 2번째 질문은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가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드렸고요. 아까 그 첫 번째 그 수업 산만한 친구나 그러니까 집중을 잘 시킬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혹시 답을 주실 선생님 계실까요? 네, 답을 올려주셨나요?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로 하면 안 어, 돼요? 혹시 나은 선생님 그 화면상으로 설명도 가능하실까요? 네,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저희 첫 수업 날 텐션이 제일 높아서 좀 유의해야 할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친구에게 우리 회장님을 해줄 수 있니? 물어봐서 동의를 받고 회장님이라서 같이 조립을 하고 조립 속도가 좀 늦은 친구들은 그 회장님이 가서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수업에 집중을 하고 다른 친구들 방해하지 않고 또 화내지 않고 그리고 아주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도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사실 다른 모든 수업에서 눈을 감고 자고 있대요. 근데 유일하게 눈을 뜨고 즐겁게 하는 수업이 제 수업이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직책을 주는 게 정말 소소할 수 있지만 아이를 정말 더 변화시킬 수 있는 큰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나한 쌤께서도 그 채팅창에 어떤 노하우 측면에서 설명을 한번 주셨네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혹시 뭐 그 팁으로 공유해 주실 사항 있으시면 뭐 화면상이든 채팅창이든 이렇게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들어왔던 게 있어요. 이거는 역시 초등 관련된 내용이셨는데요. 현재 아시다시피 저희가 유치원, 어린이집 중심의 유아 교육에 더그 강화되어 있다 보니까 초등을 일부 시작하신 선생님들께서 좀 이렇게 곤란해하거나 난감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업 시간도 다르고 컨텐츠 구성도 다르기 때문에. 근데 현재 저희가 파악해 보면은 헬로 3 교재를 가지고 초등 늘봄이나 돌봄 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일부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해요. 7세나 8세나 비슷해서 그 교재로 활용한데 상당히 좋아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수업 시간이 좀 많이 차이 나는 경우에는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2학기를 타겟해서 교환 작업을 좀 하고 있어요. 저희가 초등 교재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초등을 준비했었으나 아직 교재화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자료들을 편집 작업에 들어가 있고요. 8월부터 늘봄 혹은 돌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교환을 그 편집해서 인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이 현재 그 로 데이터이긴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활용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충분히 보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수업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저에게 별도로 메일로 신청을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역시 지금 패들렛에 올리려고 했는데 사이즈 용량상 제한이 있어서 올리지 못했으니까 별도로 신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저희 그 미팅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그 도입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자료 올려주고 계시는데 이게 한번 보여주세요. 네, 보시는 것처럼 초등 교재는 유치원이랑은 조금 다르게 되어져 있어요. 약간의 그 만들기와 게임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뭐 이렇게 연필을 꽂아서 컴퍼스 그리기를 한다던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뒤로 갈수록 이제 도형이라던가 뭐 과학적인 원리, 작용 반작용 뭐 이런 내용들이 그 같이 녹아 들어가면서 좀 더 이론적인 것들을 아이들과 같이 수업을 해볼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뭐 회전 운동에 대해서도 나오고 뭐 팽이 만들고 축구 게임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죠. 보시면은 그 유치원 때 했던 것들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수준 있게 할 수 있는 컨텐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러한 그 저희 교환들이 좀 많이 그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 8월에는 이거를 책자가 아니라 파일 형태로 해서 저희가 그 화면을 띄우고 수업할 수 있도록 제작 지원을 해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시 그 마무리로 돌아가면은 저희가 이 미팅을 만들게 된 취지 자체도
선생님들이 되게 다양하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에 처해져 있고 오래 하셨던 분들도 있고 처음 하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게 어떤 그 교육을 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많은 정보들을 같이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뭐 궁금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같이 풀어볼 수 있는 시간으로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오늘 그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께서도 그 본인들의 그 노하우를 제가 좀 풀어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고맙게도 그러한 것들을 많이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미팅 때도 또 다른 선생님들께서 많은 노하우들을 풀어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오늘 그 발표를 못한 그 초등 자료 굉장히 엄청난 것들이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미팅 때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들은 이거 미팅 끝나고서도 뭐 채팅이나 본사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공유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해 주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연락 준다고. 네, 지금 그 글을 올려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확인해서 저희 쪽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저희가 답을 드리도록 하고요. 같이 공유할 사항들은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